제촌자경이 뭔지 몰라서 전화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안전한 토지, 가치 있는 토지, 코끼리 부동산입니다. 요즘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농지법이 개정이 돼서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제촌자경이 뭔지 몰라서 전화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촌에 있으면서 스스로 농사를 짓는 게 제촌자경이잖아요. 농지법상, 소득세법상 제촌자경이 뭘 의미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촌자경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거고요. 8년 제촌자경을 하게 되면 양도세에서 2억 원을 또 감면받을 수 있는 특혜가 있잖아요. 농민이 됐을 때 정말 많은 특혜를 받을 수가 있어서 제촌자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경은 굉장히 중요하죠.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8년 동안 내가 제촌자경하겠다. 아니면 제촌자경은 어렵고 사업용 정도는 꼭 인정받겠다 해서 이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먼저 제촌 말씀드릴게요. 말 그대로 제촌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 이게 같은 시군구에 있으면 당연하겠죠. 농지 소재지가 공주시고 내가 사는 데가 공주시다. 그러면 제촌이겠죠. 공주인데 세종이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를 따집니다.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로 30km 이내 둘 중에 하나를 만족시키면 제촌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농지 소재지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다음 지도에서 반경을 그릴 수가 있으세요. 29km까지 그렸는데요. 이 안에 있는 것은 다 제촌이 되는 겁니다. 30km 이내에 있는 농지는 제촌으로 인정이 된다. 자, 네이버에서 다음 지도를 딱 치시고 다음 지도를 열면 마우스로 이걸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오른쪽 보시면 자, 반경 제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 여기서 반경 30km 반경 안에 들어온 농지를 사면 제촌으로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30km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차량을 통해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든지 연접 시군구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시에 연접하면 전부 다 제촌자경으로 인정될까요? 대전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광역시권은 하나의 구를 하나의 시로 생각해 가지고 연접을 따져야 돼요. 행정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정부 24시를 치면 여기 나오고요. 정부 지자체 조직도가 있어요. 조직도에 들어가서 전라북도 한번 가볼게요. 전주시에 연접한 시는 익산시, 완주군, 김제시, 이게 연접한 시군구가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정읍이다 그러면 김제, 부안군, 고창군, 순창군이 연접됐겠고 여기도 연접돼 있겠죠.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로 보면 중구에서 따지면 서구하고 대덕구, 동구가 연접돼 있고 이 중구 밑에 여기가 또 연접돼 있겠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청주, 공주, 유성구, 천안까지 연접해 있죠. 이런 식으로 연접 시군구를 따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둘 중에 하나 유리한 걸 따지면 됩니다. 보시면 이 천안이 여기 있잖아요. 천안하고 공주가 연접돼 있잖아요. 천안 끝에 사는데 공주 끝에 있는 농지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 킬로수로 따지면 30km 훨씬 넘어가요. 하지만 연접 시군구니까 제촌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나한테 유리하게 적용을 하면 돼요. 이 지도를 보면서 연접 시군구를 따지면 됩니다. 자경은 스스로 경작하는 건데요. 자, 농지법상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두 번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 위에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세 번째, 자기 책임하에 사람을 쓰는 것을 가능합니다. 근데 나는 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꾼한테, 직원한테 맡기는 것은 자경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동일 세대원이 경작하는 것도 자경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세대원이 도와주는 거는 상관없죠. 하지만 전적으로 세대원이 농사를 짓는 건 자경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사업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있는 그 과세기간에는 제촌자경을 했다 그래도 제촌자경 기간에서는 뺍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3,7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농지를 투자용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수익을 내겠다보다는 농지를 쉽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돼요. 감자라든지 호두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식용을 목적으로 감, 대추, 밤나무 등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해당 묘목을 재배 토지, 농지 범위에 포함된다 했죠. 밤, 감, 대추나무, 과수원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지리한 답변입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농지에 묘목을 심는 것은 작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쉽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농지 거래할 때 주변 사람한테 임대를 주고 도지를 받고 대신 경작을 해주고 작용한 걸로 인정하는 식으로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시고요. 최근에 전화 오신 분도 본인이 인천에 사는데 농지는 양평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제촌작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거든요. 자기가 보기에 주말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 이렇게 호두나무를 심든 매실나무를 심든 가능하면은 제촌작용을 해라 얘기하고 싶습니다. 주소 이전해서 적극적으로 제촌작용을 시도해라. 두 번째, 나는 안 되고 배우자가 가능하면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세요. 배우자가 제촌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농지가 있는 거하고 농민이 되는 거하고 전혀 틀린 겁니다. 내가 농민이 되려면 적극적으로 농지 원부를 받고요. 경영체 등록을 하고 조합원 등록까지 마쳐야만이 내가 농민이 되는 겁니다. 농민이 안 되신 분들은 무조건 농민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농민이 돼야만이 농지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농민으로서 혜택도 받고 그리고 농지 연금도 받을 수 있고 좋은 혜택이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가만히 방치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제 굉장히 법이 좀 더 엄격해지고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이번에 3월에 농번기 때 농사를 짓고 경영체 등록을 하고 농협에다가 조합원 등록까지 하시면 농민으로서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촌작용이 불가능하다 일 때는 무조건 농지은행에 맡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농여건 분리농지라든지 그리고 평수가 작으면 농지은행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정 안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작용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촌작용이 불가능하고 농지은행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용을 해서 임대를 하거나 수익형 토지로 바꾸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강제 처분 당하지 않은 그런 방법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작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서울에 있는 분도 공주까지 내려와서 블루베리 농사를 지었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분명히 이 농지를 본인이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농지를 그냥 방치하고 있는 분들, 농민이 아닌 분들 빨리 3월까지 자격을 득하시고요. 작용에 대한 생각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촌작용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농지 투자에서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블로그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유튜브 더보기 페이지에 가면 블로그가 링크가 돼 있으니까요. 블로그 보시면 잘 나와 있으니까 유튜브에도 댓글 주시면 저희가 댓글에 있는 궁금증들을 유튜브로 만들어서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